이처럼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둔화세를 보이면서 뉴욕 증시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휴일 뒤 우리 증시는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되는데요. 우리은행 박형중 애널리스트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애널리스트님 나와 계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분위기부터 전해주시죠. 네, 연휴 사이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됐었습니다. 4월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됐는데요. 대체로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수치가 발표되면서 시장이 환호를 했습니다.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상승세가 둔화가 됐고요. 전월비로는 0.3%, 전년 동월 대비로는 3.4% 상승을 하면서 각각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도 각각 3.6%, 0.3%로 직전월보다 모두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4월 소매 판매도 발표가 됐는데 이 역시 전월보다 둔화가 되면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것이 증시 상승을 이끈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밖에도 미국 소매 판매 같은 주요한 물가 지수들이 여러 개 발표가 됐는데 어떤 내용이 시장에 가장 큰 주목을 받았습니까? 일단 물가일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물가가 상당히 높게 유지가 되면서 올해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겠다라는 시장의 우려가 있었는데 물가 지표가 다행스럽게 예상치를 하회하고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시장에 조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미 연준 파월 의장의 발언이 주목을 받았는데 인플레이션 둔화에 확신이 높지 않다면서도 다음 조치가 금리 인상이 될 것 같지는 않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디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단기적으로는 파월 의장의 그 발언, 다음 조치가 금리 인상이 될 것 같지 않다. 이 발언이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올해 연초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어, 그, 그 물가에 대한 확신이 높지 않다. 이 발언이 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뉴욕 연준이 그 엊그제 조사한 발표를 보게 되면 1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은 3.3%, 5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은 2.8%입니다. 모두 연준의 목표치인 2%를 상회하고 있고요. 소비자 물가가 발표된 하루 전날 발표된 생산자 물가 지수는 블룸버그 예상치를 대폭 상회했습니다. 소비자 물가의 선행 지표로 일컬어지는 생산자 지표가 물가가 올랐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보다 몇 개월 후의 물가가 결코 호락호락한 수준이 아니다라는 거를 시사하기 때문에 어제 발표된 소비자 물가 지표가 단기적으로는 시장 심리를 개선시킬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앞서도 살펴봤지만 지난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최고치로 마감했는데 특히 빅테크 중심으로 많이 올랐더라고요. 어떤 종목이 견인했습니까? 네, 어제 주가 상승세는 주로 이제 빅테크 중심으로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어, S&P 500개의 12개 섹터 중에 11개 sek터가 상승을 했고요. 재량 소비재를 제외한 10개 섹터가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빅테크 기업이 2.3%로 가장 상승세를 크게 보였고요. 특히 AI 반도체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돋보였습니다. 엔비디아가 3.6% 상승을 했고 AMD가 4.3%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델 같은 경우는 11.2% 상승을 했는데요. 투자은행 중에 하나인 모건 스탠리가 인공지능 서버 수요 증가를 예상하면서 이 목표 주가를 상향한 것이 이 델의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하는 데 일조를 했습니다. 반면 전기차 업종은 그 미국의 관세 부과 그리고 중국의 보복 관세 우려 때문에 투자 심리가 악화되면서 하락을 했는데요.
테슬라가 2.0% 하락을 했고 리비안이 8.9% 하락을 했습니다. CPI 둔화 소식과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미 국채 2년물 금리는 9.3bp 하락한 4.7%, 국채 10년물은 10.1bp 하락한 4.3%로 5주 만에 최저치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AI 반도체 그리고 빅테크 종목들이 주로 주목을 받았는데 다음 FOMC 회의가 6월 초입니다. 이때는 어떤 점에 주목해야 할까요? 네, 다음 FMC가 6월 12일 그리고 13일 양일간 개최가 됩니다. 최근 거시경제 환경과 함께 그 중앙은행의 정책이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FMC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6월 FMC에서는 기준금리 결정과 함께 연준 위원들의 기준금리 전망이 담긴 점도표가 발표가 됩니다. 3월 점도표에서는 그 연준 위원 다수가 세 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예상을 했었는데 이번 6월 FMC에서도 세 차례 기준금리 인하 전망이 유지가 될지 아니면 혹은 두 차례 미만으로 축소가 될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 증시도 이제 장을 연 지 몇 분 지났는데 지금 분위기를 봤을 때는 모두 빨간불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1%대가 넘는 상승률을 보이면서 분위기가 좋은 상황인데 지금 뉴욕 증시에서 분 훈풍이 우리 증시에도 연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1%대 상승 출발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물가 둔화가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로 이어진다라는 심리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도 앞당겨줄 수도 있다라는 심리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시총 상위주가 많이 오르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2%대, 하이닉스가 한 3%대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지 여부가 국내 증시 저평가와 코스피 증시의 상승 추세로 계속 지속될 수 있는지가 좀 결정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지금 미국에서 중국에 관한 관세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우리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짧게나마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올해 이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하반기로 갈수록 정치 리스크가 증시에 보다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미국의 대선 후보 모두 미국의 우선주의 그리고 자국 산업 보호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무역 분쟁과 환율 분쟁이 격화될 위험이 있어 보이고 이 부분이 우리나라 증시와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 증시 분위기는 좋습니다. 미 주가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코스피도 2,700 이상으로 상승을 하면서 이제 그 위험 소모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미국의 주가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상황입니다. 기업이익이 이를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상승하지 않는다면 주가 상승세가 장기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투자할 때 눈높이는 낮출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형중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